이 앱 스플래시가 안 되게는 못하나? 원UI 8.0 워치든 원UI 9.0 워치든 삼성에서 UI가 동일하게 바뀌더라고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라 라는 알림을 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 폴드 8이랑 워치 9을 샀다고 포스팅을 올렸었는데 그 중에서 워치 9이 8월 1일부터 픽업이 가능하고 워치 9부터 언박싱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워치 9 들어와 있고요. 저는 43mm로 구매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컬러는 그라파이트입니다. 바로 뜯어볼게요. 이번에 많이 비싸졌죠? 제가 게이캠 살인을 받아서 49만 5천 원인가? 그 정도 가격에 산 것 같고 비싼 값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 워치 본체가 이렇게 있는데 확실히 얇긴 얇아요. 워치 8부터 많이 얇아졌잖아요. 워치 9도 두께가 동일하긴 하지만 어쨌든 확실히 얇다라는 느낌이 들고 제가 기존에 쓰던 게 워치 5거든요. 물론 핸즈온 영상 보여드리니까 아니 워치 8이랑 비교해야지 워치 5랑 비교하면 어떡하니 이런 반응도 많긴 했는데 썼던 게 워치 5라서 워치 8은 안 썼어갖고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두께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일단 박스 위에는 또 충전기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아마 워치 7 때부터 같을걸요?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간당 사용 설명서 있고요. 요 밑에는 그러면 스트랩이 있는 거죠. 43mm 시켰으니까 아마 라지 사이즈가 맞습니다. 미디움 앤 라지 사이즈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게 다이나믹 럭 시스템이 워치 8에 들어가면서 워치 9도 이렇게 그냥 딸깍 끼우면은 바로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랩까지 장착하고 나면은 요 정도 차이가 워치 5랑 워치 9 사이에 난다. 이게 4년의 간격이다. 거꾸로 꼈네. 거꾸로 꼈네. 거꾸로 꼈지만 이렇게 러그를 쉽게 갈아 낄 수 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거꾸로 낀 건 아니고요. 이번에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가 탑재가 됐죠. 그러면서 엑시노스가 아니라 스냅드래곤이 들어간 굉장히 오랜만에 갤럭시 워치인 건데 약간 성능 이슈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워치 8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워치 8하고는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되긴 해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쓰면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 버벅거린다 이런 거는 앞으로 리뷰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페어링부터 해보겠습니다. 워치 5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새 워치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뭐 이제 수면 측정, 생체 징후, 에너지 점수 이런 거 나오고요. 심장 건강 이번에 추가된 거죠. 일일 유산소 소모도 워치 9에 추가된 거고. 이게 이번에 워치 8부터인가요? 갤럭시 웨어러블의 워치 매니저 화면 자체가 좀 변경이 됐는데 괜찮은데요? 뭔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시계가 딱 뜨고 시계 화면 커스텀이 메인에 떠 있고 알림 설정, 빠른 설정 창, 타일, 앱스 화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갤럭시나 삼성 쪽 앱이 아니라 약간은 나싱이랄지 아니면 좀 액세서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들의 플러그인 앱처럼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덜 삼성스러워요. 이게 제가 지난번 핸즈온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에어포켓 디자인이라고 해서 안에가 살짝 파여있죠. 러그 부분이 뜨지 않게끔 여기도 살짝 파놔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착 달라붙는 그런 착용감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고 이게 워치 8에서는 안 그러긴 했지만 제가 쓰고 있었던 워치 5도 동일하게 이런 에어포켓이 있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트랩 바깥 부분도 여기 가운데를 좀 파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포츠 밴드인데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착용을 할 때 스트랩 남는 부분을 마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는 걸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쯤에 이렇게 스트랩 키퍼 하나 두고 끝부분으로 가서 스트랩 키퍼를 하나 더 놔두면 이제 남는 부분이 걸리적거리지 않고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원래 워치 8까지만 해도 이렇게 스트랩을 끼우고 이 안에다가 손목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이런 방식이었지만 요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손목도 안쪽에 한 번 더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더 편한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도 이렇게 보시면 메탈 헤어라인 디자인이 워치 8부터 적용됐던 게 워치 9에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워치 5는 원UI 8.0 워치까지 업데이트가 된 상태인데 워치 9은 원UI 9.0 워치이죠. 두 가지 UI를 조금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이렇게 알림 내용에 약간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었던 게 원UI 워치 8.0처럼 진하진 않고 조금 더 은은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중앙에서 색깔이 퍼지는 느낌이라면 얘는 아래에서 메인 색깔이 퍼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조금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널 쪽은 그렇게 다른 건 없어요. 원UI 8.0에서 워낙에 크게 변경이 됐었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건 없고 근데 이제 앱 서랍을 들어갔을 때 이런 앱 아이콘들이 원UI 8.5 이후부터 적용된 3D 스타일의 원UI 아이콘으로 변경이 됐다. 그 정도의 차이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워치에서 보니까 그렇게 3D 효과가 엄청 강한지는 잘 모르긴 하겠네요. 심지어 계산기 이런 거는 지금 3D 효과가 또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설정도 들어가서 한번 보면 알림에서 앱 알림과 폰 알림은 워치에서 받을 때 요거 순서 바뀌었다 라는 차이가 있고요. 소소하게. 그 다음에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알림 수신 8촌에 이것도 그냥 순서 바뀐 거네. 순서 바뀐 거고 화면이 커지니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한 줄로 표시가 된다 라는 차이점도 있고 제스처에
손목 올려 말하기가 추가가 됐다. 손목을 입 가까이 올리고 말하기 시작하면 AI 어시스트랑 대화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디바이스 케어. 여기서 완벽해요 이 아이콘이 원유아이 8.5, 원유아이 9에서 빠진 게 워치에도 적용이 됐다. 뭐 전반적으로 진짜 바뀐 게 없는데요? 원유아이 9 워치도 그냥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원유아이 9 워치에 3시계 화면들이 또 있는데 요거는 사진, 그 다음에 운동 요런 거, 클래식, 정보, 심플, 아날로그, 그래픽 펀, 여행, 에센셜 요런 것들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재밌구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구나. 시계랑 사진이랑 위젯들을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재밌게 배치를 한번 해보면은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리뷰 때 사용해보고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내믹 숫자 요거를 한번 써볼까 싶습니다. 블루 컬러,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게 한번 요걸로 가고, 이게 워치 9에 추가된 워치페이스는 아니긴 하지만 이게 분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어느 폰트가 늘어나고 이게 다르구나. 요렇게 해서 다이내믹식인 거군요. AOD일 때는 요렇게 이 워치페이스일 때는 괜찮네요. 당분간 요걸로 한번 좀 써봐야겠습니다. 이제 워치 본체를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반응 좋다.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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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올려서 켜는 게 확실히 지금 자연스럽습니다. 잘 되고, 앱으로 갔을 때 실행을 하면은 매장 기기보단 빠른데요? 아니다. 스플래시가 뜨네. 앱 스플래시가 이렇게 뜨긴 뜹니다. 뜨긴 뜨고, 플레이스토어, 날씨, 설정, 캘린더, 타이머, 알람, 스톱워치, 세계시각, 스마트싱스, 갤러리, 미디어, 리마인더, 계산기, 최근 실행한 앱을 다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앱 스플래시가 안 뜨게는 못하나? 앱 스플래시가 한 번씩 이렇게 뜨는 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 로딩이 걸린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데, 앱 스플래시가 뜨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이 정도면 만족하거든요. 워치 8을 쓰다가 얘를 쓰면 그렇게 엄청난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 헬스를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지금 에너지 점수는 제가 착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잠잘 때 점수가 없다 보니까 안 돼 있는 것 같고, 일일 활동, 오늘 했던 활동들, 이거 뜨는 건 또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부드럽진 않네. 아까 혈중산소 측정은 요런 애니메이션이 나왔고, 체성분 측정할 때 또 요런 애니메이션이라서 상당히 좀 원유아이 9 워치에서는 애니메이션이 개선이 좀 많이 됐다. 그러면서 3D 느낌도 조금 더 가미가 됐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 워치랑 삼성 S4의 홈화면이 이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편집해줘야 워치에서도 지금 목록에 나타나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이런 것 같아갖고, 이건 좀 불편하네요. 워치에서 따로 하고 삼성 S에서 따로 하고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워치랑 삼성 S의 홈화면 설정이 그대로 연동이 되니까 살짝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바로 수령해서 썼으니까 조금 더 한 24시간 정도 사용을 해보고 간단한 소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갤럭시 워치 9을 24시간보다 한 5시간, 6시간 정도 더 쓰고 왔는데, 일단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워치 5에서 워치 9으로 4년 만에 퀀텀 점프를 한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이 워치 8부터 얇아졌던 이 디자인을 이번에 처음 느껴보는 거란 말이죠. 워치 8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작년부터 느끼셨겠지만 요 얇아지는 게 확실히 체감이 좋네요. 이거는 제가 워치 8과 워치 9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워치 5 실사용자였다가 워치 9 실사용자로 바뀐 이런 실사용의 느낌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확실히 밀착이 훨씬 잘 되고, 이 두께가 얇아지니까 손목에 가해지는 압박 이런 것도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광발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과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쿠션 디자인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워치 8이 나왔을 때부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쓰다 보니까 적응이 돼요. 디자인 요소로서 아주 뭐 나쁠 건 없다. 그치만 그래도 이런 모양이면 차라리 사각 디스플레이가 더 낫긴 하겠다 라는 생각이 없진 않아요.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내가 이런 모양의 시계를 그냥 샀구나 싶은 느낌이 드는 정도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어제 워치 9 개봉을 하고 레드벨벳 콘서트를 저녁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워치 9에 추가된 요 청력 기능을 한번 써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 건 또 못 보네? 제가 어제 측정했던 걸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폰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일일 소음 노출 안전하지 않음 2276%를 찍었습니다. 이게 제가 노래가 나올 때 한번 찍어본 건데, 공연장에서 진짜 빵빵 울리게 스피커로 노래가 나오다 보니까 100dB 그냥 막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우 높음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측정이 되면서 일일 소음 노출이 안전하지 않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소음 수준을 보시면은 6시에 공연을 시작했기 때문에 6시에 경고 알림 8개, 7시부터 8시도 높음, 8시 반부터 40분 알림 6개 이렇게 왔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 온 거 있잖아요. 요것도 제가 알림을 직접 찍어봤는데, 너 지금 너무 큰 소리에 노출되어 있다, 5시간
1시간 30분 동안 이 환경에 노출되면은 청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라 라는 알림을 보내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제 재밌게 놀았으니까 어쨌든 어제는 제가 그래서 소음 모니터링 기능을 하루 종일 켜놓고 있었는데 이게 설정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진짜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끄고 썼거든요. 이게 은근히 마이크가 상시로 켜져 있고 데시벨을 이제 계산을 하고 여기도 실시간으로 1일 소음 노출, 소음 수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알려줘야 되다 보니까 은근히 배터리를 좀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끄고 쓸 것 같아요. 제가 워치9 핸즈온 때부터 이거 신기하다, 갤럭시 워치에서도 이런 게 되는구나 싶어갖고 좀 재밌게 생각했던 기능인데 실제로 써보니까 배터리에서 조금 손해를 봐서 항상 켜고 쓰는 거는 조금 굳이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차고 이제 어젯밤 자기도 했죠. 자면서 왼손에는 워치9, 오른손에는 워치5를 차고 한번 동시에 수면 측정을 해보고자 잠을 청해봤는데요. 수면 점수는 워치5가 86점, 워치9이 88점이라서 워치9이 조금 더 높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수면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거든요. 실제 수면 시간이 워치5는 보통이고 워치9은 조음이다. 나머지는 다 매우 조음이라서 여기서 아마 점수가 조금 갈린 것 같습니다. 워치5는 수면 시간이 6시간 52분, 3시 34분부터 10시 26분 이렇게 측정을 했고 워치9은 3시 27분부터 오전 10시 5분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10시 5분에 제가 한번 깼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뒤척이다가 제대로 일어나서 침대를 벗어난 건 10시 26분이 또 맞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 개가 측정하는 그 기준이 다른 그런 느낌이 들고요. 실제 수면 시간도 5분 정도 차이가 났고 수면 단계 그래프도 보시면은 살짝 전반적인 경향성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수면 중 게임이 워치5는 30분, 워치9은 21분, 램 수면이 워치5는 1시간 44분, 워치9은 1시간 54분, 얕은 수면이 워치5는 3시간 24분, 워치9은 2시간 48분, 깊은 수면이 워치5는 1시간 14분, 워치9은 1시간 35분으로 세부적인 측정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어쨌든 둘 다 최고의 수면이라는 배지를 줬고요. 그래도 평균 심박수는 둘 다 52bpm이고 평균 호흡수도 워치5는 16.2회, 워치9은 16.1회로 거의 동일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수면 중 평균 혈중 산소도 워치5가 95%, 워치9이 97%로 큰 오차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워치9 같은 경우에는 수면 중에 측정되는 지수들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생체 징후는 6일 밤 정도 더 측정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리뷰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심장 건강 지수도 조금 더 데이터가 쌓여야 된대요. 왜냐면은 혈관 스트레스가 2일 정도는 차고 자야 된다 그래갖고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또 제가 워치5 때 못 써봤던 거는 최종 당화산물 지수, 이것도 수면 중에 측정이 되는 건데 낮은 게 좋다고 하니까 낮게 잘 떴더라고요, 다행히. 그 다음에 오늘은 또 헬스장을 가서 왼손에 워치9, 오른손에 워치5를 차고 천국의 계단을 30분 정도 타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니 이게 폰의 삼성 헬스가 원UI 9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원UI 8.0 워치든 원UI 9.0 워치든 삼성 헬스 UI가 동일하게 바뀌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원UI 9.0 워치의 UI의 특장점이 거의 없다. 삼성 헬스마저 동일하게.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일단 이 삼성 헬스 화면 자체가 그냥 동일합니다. 여기서 운동을 눌러볼게요. 운동을 눌러서 걷기를 눌러볼게요. 쭉 누르면 영양 섭취가 있습니다. 운동 시간 몇 분마다, 거리 몇 킬로마다 에너지바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섭취하라는 알림을 준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워치5에서는 삼성 헬스가 업데이트가 돼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목표 설정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여기서 이제 시작 누르게 되면은 이게 바뀌었어요. 워치5도 일시중지나 뒤로 가게 할 때 그냥 한 번 누르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둘 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 한 번 딱 눌렀을 때 일시정지가 되죠.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완전 종료가 돼요, 둘 다. 그리고 마지막에 운동 기록 결과 나오는 것도 동일한 건 아니고 에너지 사용 현황 뭐 이런 게 추가가 되네요. 그 다음에 도움말이 떠있냐 안 떠있냐 요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메인으로 뜨는 화면 있죠. 제가 핸즈온 때 하단에 심박수 뜨는 게 구간별로 조금 더 명확하게 굵게 잘 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운동 데이터 화면 같은 경우에도 다 동일하고요. 이렇게 메뉴 들어왔을 때도 UI가 동일해요. 그래서 삼성 헬스만 폰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워치의 삼성 헬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운동 UI 또한 동일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원UI 9.0 워치만의 그런 UI 변경점을 아직까지 크게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갤럭시 폰의 원UI 9도 그렇게까지 잘 변한 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워치에서는 더더욱 변경점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워치9도 기존 워치8, 워치7 이런 친구들과 동일하게 충전 속도는 4.3에서 4.4W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워치 울트라 2가 고주파 무선 충전이 지원되면서 충전 속도가 더 빨라진 거에 비해서 워치9은 충전 속도 업그레이드는 딱히 없고 그래서 배터리가 늘어났는데 충전 속도는 그대로라서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워치9을 제가 9시간, 30시간 정도 써봤을 때 첫인상이 어떠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응당 스마트워치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성능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조금만 더 빠릿빠릿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드는 정도고요. 사실 아니, 쓰기에 막 불편하거나 너무 느리거나 버벅버벅이거나 이거는 없어요. 아직 당연히 새 거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앱 실행이 조금 더 빠릿빠릿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애니메이션이 이 정도면은 프레임 드랍이 이제는 진짜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가 들어갔다고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성능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워치 8 말고 워치 7 그 이전 모델들을 쓰셨던 분들한테는 워치 9이 조금 신세계가 될 수는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치 8에서 워치 9 넘어오는 거는 사실 완전 비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워치 7에서 워치 9도 조금 고민해봐야 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워치 7과 워치 8은 AP가 동일하고요, 액시너스 W1000으로 디자인이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워치 8부터 적용된 쿠션 디자인이. 그래서 나는 그냥 원래 그 원형 갤럭시 워치의 모양이 더 좋다 라고 하시면 워치 7에 남아 계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얇고 가벼운 착용감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워치 9으로 넘어오셔도 되지 않을까. 그 이전 워치 6, 워치 5, 워치 4 이런 분들은 워치 9으로 넘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워치 8으로 가도 안 될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잠깐 써봤을 때는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뭐 한 2주나 한 달 정도 더 써보고 워치 9 43mm 리뷰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워치 9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새로운 영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